안녕하십니까. 광주 화정남초등학교 교사 김미현입니다. 오늘 연구 주제는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 활동 분석입니다. 연구자는 저 교사 김미현과 광주교육대학교 선현동 교수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시기를 아동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해 관련한 연구와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논리적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아 존중감 향상에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 1대1 프로그램보다는 집단 활동을 통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논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구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구체적인 과정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 학위 논문 중에서 초등학생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 프로그램의 형식과 활동 내용, 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 문제 첫째,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은 어떤 활동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셋째,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 활동의 회기별 활용 현황은 어떠한가? 라는 문제로 연구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 첫 번째, 자아 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기 유능감과 성취감까지 포함합니다. 두 번째, 미술 치료. 본 연구에서의 미술의 치료적 측면과 창의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미술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하여 자아 성장을 돕는 모든 치료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은 치료적 도구로서 미술 활동을 활용하였거나 다양한 매체와 활동 방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활동으로 아동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집단 미술 치료 또는 집단 미술 활동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음은 연구 대상입니다. 먼저 분석 대상 논문 선정 방법입니다. 주제 키워드는 초등학생, 자아 존중감,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검색 엔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활용하였고 발표 연도는 2001년부터 2019년 8월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석 대상 논문 선정입니다. 1차로 수집된 165편의 논문 중 연구자의 목적에 부합한 논문을 2차로 선별하였고 회기별 프로그램이 누락되었거나 논문의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3편과 석사학위 논문 62편으로 총 65편을 최종 선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절차입니다. 먼저 이론적 고찰입니다. 선행 연구를 통한 이론적 근거 마련 및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문제를 형성하였고 미술치료 관련 내용 분석 참고자료를 통한 분석 대상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 대상 선정입니다. 자아 존중감, 초등학생,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키워드로 165편의 1차 자료를 선별하였고 프로그램 선정 기준에 따라 2차 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65편의 분석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활동 내용 분석 도구 개발입니다.
분석 기준에 근거한 5가지 구성 요소를 설정하고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른 10가지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54가지의 활동 설정 및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 활동 내용 분석 실시입니다. 분석 도구에 따른 활동을 분류하였고 범주화에 따른 활동 내용 분석 및 활동 빈도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분석 결과의 해석입니다. 자료 처리 및 결과를 종합하여 형식적, 내용적 분석에 따른 결과를 해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사점 도출입니다.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내용 분석 도구 개발입니다. 먼저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종결 단계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 단계별 구성 요소 및 하위 범주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관계 형성으로, 하위 범주는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 친밀감 형성으로 하였습니다. 중기 단계의 구성 요소는 자기 수용, 타인 수용, 유능감 및 성취감으로 하였고 각 구성 요소의 하위 범주는 자기 수용은 자기 인식 및 이해, 자기 표현 및 수용, 타인 수용은 가족관계 이해 및 수용, 타인 관계 이해 및 수용, 유능감 및 성취감은 협동 및 문제 해결, 성취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종결 단계에서는 마무리로 하위 범주는 피드백과 자기평가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활동 내용 분석을 위한 5가지 구성 요소와 10개의 하위 범주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활동명을 선정하여 분석 단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분석 도구입니다. 먼저 분석 대상 논문의 20%인 15편의 각 프로그램의 회귀 목표와 활동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세부 활동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가 2명, 상담 심리학 전공 박사의 검토 후 전문가 1명, 교육상담 전공 교수의 확인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요약 정리된 활동을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활동 후 내용과 특성에 따라 54가지의 활동명을 추출하고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명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 및 논의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형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의 실시 연도별 연구 현황입니다. 2000년 이후 관련 연구가 매년 증가되어 2009년과 2010년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 3에서 4편씩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연구 동향을 더 살펴보면 미술치료와 함께 체육, 음악 활동 등을 통합하는 통합 예술 치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통합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참여 집단원 수입니다. 6명에서 10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명 이하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집단 구성 시 10명 이하인 경우가 효과가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의 대상별 아동 특성입니다. 일반 아동보다는 학교 부적응,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아동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모든 대상의 아동들에게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프로그램의 참여자 학년입니다. 전체 학년이 골고루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혼합 학년으로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프로그램의 회기 수와 회기당 진행 시간입니다. 주로 12회기와 16회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 1회기를 진행하여 3에서 4개월 안에 단기적으로 실시하여 효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회기 시간은 60분과 90분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술활동을 통해 미술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상담 프로그램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 및 논의 중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에 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및 하위 범주별 빈도 분석입니다. 구성 요소인 관계 형성, 자기 수용, 타인 수용, 유능감 및 성취감, 마무리 5개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것은 자기 수용이었습니다. 연구 주제가 자아 존중감이므로 중요한 요소인 자기 이해에 관련된 활동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의 발달 단계상 자아 존중감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위 범주 중에서도 자기 인식 및 이해, 자기 표현 및 수용에 관한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타인 수용 영역에서는 가족관계 활동보다는 타인관계 활동, 즉 또래와 함께하는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이것 또한 초등학교 시기가 또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성 요소 중 첫 번째인 관계 형성 영역의 하위 범주별 세부 활동 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형성에서는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가 친밀감 형성 활동보다는 많았습니다. 또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에 대한 세부 활동 중에서 프로그램 소개하기가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소개가 가장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친밀감 형성에 대한 세부 활동에서는 자유와 그리기가 가장 높았고 미술을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기 수용 영역에서의 하위 범주별 세부 활동 빈도입니다. 자기인식 및 이해와 자기 표현 및 수용에 관련된 활동들이 비슷한 비율로 활동되었습니다. 자기인식 및 이해에서는 나의 장점과 단점 찾기, 가면 만들기, 나를 광고하기 등의 3가지 활동이 많이 활용되었고 자기 표현 및 수용에서는 부정적 감정 표현하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완전히 표출함으로써 감정을 해소하고 자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타인 수용 영역의 하위 범주별 세부 활동 빈도입니다. 타인 관계 이해 및 수용이 가족 관계 이해 및 수용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또래와의 관계가 자아 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족 관계 이해 및 수용에서는 동물 가족화와 가족 모습 그리기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타인 관계 이해 및 수용에서는 친구 신체 본뜨기 활동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유능감 및 성취감 영역의 하위 범주별 세부 활동 빈도입니다. 성취감이 협동 및 문제 해결 관련 활동보다 약간 더 많은 편입니다. 협동 및 문제 해결에서는 협동화 그리기, 협동하여 만들기 순으로 많이 활용되었고 성취감에서는 미래 모습 표현하기, 미래의 나의 나무 만들기 순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마무리 영역의 하위 범주별 세부 활동 빈도입니다. 마무리에서는 피드백이 자기 평가보다 더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피드백에서는 종결 파티, 작품 전시회,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순으로 활용되었고 자기평가에서는 나에게 주는 상장, 나에게 편지나 선물하기의 2가지 활동이 비슷한 비율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 및 논의에서 프로그램의 활용 현황입니다. 첫 번째, 관계 형성 영역의 세부 활동의 회기별 활용 빈도 분석입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세부 활동들이 주로 1에서 3회기에서 활용되었는데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에 해당하는 활동들은 1, 2회기에 더 많이 실시되었고 친밀감 형성 활동들은 2, 3회기에 더 많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수용 영역의 세부 활동의 회기별 활용 빈도 분석은 표와 같이 주로 3에서 8회기 정도에 사용되고 있었으며 중기 단계에서도 앞쪽 부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타인 수용 영역의 세부 활동의 회기별 활용 빈도 분석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비교적
5회기에서 10회기 사이로 중반 부분의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타인 수용 영역 중 가족관계와 타인 관계로 하위 범주를 나누었을 때 가족에 대한 활동들이 좀 더 앞쪽 회계에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능감 및 성취감 영역 세부 활동의 회기별 활용 빈도 분석입니다. 이 영역의 세부 활동들은 표에서 보듯이 중기 단계의 후반부에 활동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기 단계에 속하지만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후에 협동하는 활동을 통해 유능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10회에서 16회 이후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영역의 세부활동 회기별 활용 빈도 분석입니다. 종결 단계이므로 10회기 이후에 주로 분포되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 활동이나 나에게 주는 상 활동은 12회기, 16회기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마무리 활동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각 영역 세부 활동 중에 많이 활용된 회기별 빈도 1에서 3순위만 취합하여 전체 회기에서 주로 활용된 회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중기, 종결 단계에 해당하는 각 세부 활동들이 회기 진행에 따라 순서에 맞추어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인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와 친밀감 형성 영역은 주로 1에서 3회기에 활용되어 앞쪽 회계의 활동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기 단계의 자기인식 및 이해 영역은 3에서 6회기에, 자기표현 및 수용 영역은 4에서 7회기에, 가족관계 이해 및 수용 영역은 3에서 6회기로 이 세 가지 영역은 중기 단계 전반부에 해당하는 회기에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인 관계 이해 및 수용은 6에서 10회기, 협동 및 문제 해결 영역은 7에서 12회기, 유능감 및 성취감 영역은 10회기 이후로 주로 중기 단계 후반부에 이렇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결 단계인 피드백과 자기평가는 전체 프로그램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12회기에서 16회기 이후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 활동을 구성할 때에는 회계에 따른 빈도수가 높은 활동과 순서를 고려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론적 토대와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영역 세부 활동 중 많이 활용된 회기별 빈도 1에서 3순위만 취합한 표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첫째,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연구는 200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매년 3에서 4편씩 계속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둘째,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은 초기, 중기, 종결 단계에 따라 관계 형성, 자기 수용, 타인 수용, 유능감 및 성취감, 마무리 영역에 맞는 세부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각 활동 내용을 분석 도구에 따라 빈도 분석 결과 각 하위 범주별로 프로그램 소개하기, 재료 탐색하기, 나를 광고하기, 부정적인 감정 표현하기, 가정 모습 그리기, 친구 신체 번뜨기, 협동화 그리기, 나의 미래 모습 표현하기, 작품 전시회, 나에게 주는 상장 활동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넷째, 세부 활동 빈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 표현하기 46회, 다양한 감정 표현하기 41회, 미래 모습 표현하기 40회, 나의 장점과 단점 찾기 31회, 협동화 그리기 31회, 이러한 활동 등이 초등학생 자아 존중감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 활동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각 구성 요소 영역 세부 활동의 회기별 활용 빈도 분석 결과 프로그램 구성 시 관계 형성과 마무리 영역 관련 활동은 앞과 뒤쪽 회기에 자기 수용, 타인 수용, 유능감 및 성취감 영역 관련 활동은 중간 회기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추후 자존감감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석박사 학위 논문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여 연구하였고 학술지나 연구지에 발표된 논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논문들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활동 내용 분석 도구를 개발하면서 세부 활동명의 정의를 명료하였으나 본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좀 더 객관적인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각 프로그램 활동을 활동 내용 분석 도구에 따라 분석할 때 세부 활동명과 비슷한 내용이나 목적, 방법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명료하게 분석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을 세워 분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 활동 내용만 분석하였으므로 각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활동의 효과나 활용 가능성, 적절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 활동 내용 분석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